오늘은 여기 있는 라운드에 대해 배워볼 건데 함수를 배우기 전에 여기 여러 개의 탭이 있죠? 이 탭들을 이동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탭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탭을 보고 싶으면 세 번째 화살표 이걸 누르면 이렇게 탭이 하나씩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보이시죠? 앞으로 가고 싶으면 이거 눌러서 다시 가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한 번에 제일 앞에 있는 탭으로 가고 싶다 하면 이거 누르시면 기초 탭 제일 앞에 있는 탭으로 가고요. 제일 끝에 있는 탭으로 가고 싶다 하면 이거 누르시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있는 이 끝으로 가게 돼요. 하나씩 하고 싶을 땐 여기 있는 화살표, 한 번에 가고 싶을 땐 양쪽 끝에 있는 화살표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렇게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 슬라이드 바를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하면 여기 갖다 놓으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흰색 화살표였다가 이렇게 이때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이 슬라이드 바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좁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라운드 탭에서 라운드 함수 한번 배워볼게요.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을 해주는 함수예요. 반올림은 5보다 큰 숫자들은 올려주고 5보다 작은 숫자들은 버려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수가 2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인수에는 반올림하고 싶은 숫자를 찍어줄 거고 두 번째는 반올림한 후에 몇 자리까지 표시할 건지 표시할 자릿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올림할 숫자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반올림을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소수 이하 3자리까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숫자를 보시면 소수점이 여기 있고 소수 이하 4자리까지 있는데 여기처럼 소수 이하 3자리까지 표시하고 싶어요. 지금 표시된 건 소수 이하 4자리까지인데 이거는 다른 숫자들이랑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4자리까지 표시를 한 거고요. 여기 위에 자릿수 늘림, 줄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수 이하 4자리까지 있던 걸 4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이렇게 소수 이하 3자리까지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대로 이렇게 해놓고 한번 라운드 함수 써볼게요. 여기 찍고는 라운드 하면 라운드 여기 있고 수를 지정한 자릿수로 반올림합니다 되어 있죠. 더블 클릭하시고 넘버는 반올림하고 싶은 숫자예요. 이 숫자를 찍고 컴마 넘디짓은 표시할 자릿수 소수 이하 3자리까지 표시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3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괄호 닫고 엔터 하면 6, 7, 8, 9였는데 소수 이하 3자리까지 표시하고 싶으니까 네 번째에서 반올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9는 5보다 크니까 얘가 올라가서 6, 7, 8이었던 게 6, 7,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7, 9 이렇게. 이 반올림 함수는 마법사 들어가서 보는 게 더 편해요. 라운드 함수를 찍고 여기 마법사 누르시면 이렇게 마법사가 뜨는데 반올림하고 싶은 숫자 B3 이거였고 넘디짓 몇 자리까지 표시할 거냐 3자리까지 표시할 거다. 그래서 3 썼어요. 그러면 소수 이하 4자리까지 있던 게 이렇게 3자리까지 변했고 여기 보시면 소수 이하 2자리까지 구한다고 했죠. 이렇게 2자리까지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2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2자리까지 남았죠. 그래서 세 번째 자리에 있던 8이 올라가서 6, 7이 6, 8이 된 거고 또 여기 소수 이하 1자리까지 구하고 싶다 하면 이걸 1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또 소수 이하 1자리까지 남았고 이 7이라는 수는 소수 이하 2자리에 있던 7이 반올림돼서 6이 7이 된 거예요. 그렇게 소수 이하 자릿수를 써주시면 되고요. 정수로 구하시오. 이게 ITQ 엑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라운드 함수예요. 정수라는 건 이렇게 소수 이하 자릿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수 이하 자릿수 없다 하고 0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기를 0 쓰면 이렇게 소수 이하 없이 정수로만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10의 자리로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10의 단위까지 구하시오.
50원 단위까지 이렇게 1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 할 때는 0이 몇 개인지 세면 돼요. 지금 소수점 이 밑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수만 봤을 때 결과에 0이 하나 있죠? 그러면 1 붙여주면 되는데 소수 밑으로 갈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안 하면 되고요. 이렇게 소수 위로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해주면 돼요. 그래서 소수 위로 올라왔는데 0이 하나다 하면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기 1 해주시면 1의 자리 5가 반올림 돼서 4, 5가 5가 됐어요. 그래서 50, 10의 단위로 구하시오. 이렇게 소수 위로 올라왔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였고 결과에 0이 하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또 100의 단위까지 구하시오 하면 1, 10, 100, 300 이렇게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1, 10,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10의 자리 4에서 반올림을 하고 싶은데 4는 5보다 작으니까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그냥 버림이 돼서 1, 2, 3, 0, 0이 된 거고 100의 단위는 결과가 동그라미가 2개니까 2를 붙일 거고 소수 위로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2 해주면 돼요. 여기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100의 단위, 1, 10, 100, 100의 단위까지 표시를 했고 이제 1000의 단위 해볼까요? 1, 10, 100, 1000 여기까지 할 거니까 100의 단위에서 반올림을 하면 3이 올라가야 되는데 3은 5보다 작으니까 버려서 12000, 12000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100의 단위는 동그라미가 3개니까 3 써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수 이하 3자리까지 구해라. 그럼 결과에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니까 여기에 3 써주면 되고 소수 이하 2자리까지 구해라 하면 소수 이하 남은 숫자가 2개니까 2 소수 이하 1자리까지 구해라 하면 1자리만 남을 거니까 1 정수로 구해라 하면 소수 이하의 숫자가 없으니까 0 10의 단위로 구해라. 그러면 소수점 위로 올라왔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일 거고 10의 단위는 동그라미가 하나니까 1 100의 단위로 구하시오 하면 1, 10, 100 이렇게 구할 건데 소수 위로 올라왔으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결과에 0이 2개니까 2 1000의 단위까지 구하라 하면은 1, 10, 100, 1000 여기까지 구할 건데 또 소수 위로 올라왔으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결과에 0이 3개니까 3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한번 정수해보죠. 는 라운드 이렇게 하시고 넘버 반올림하고 싶은 숫자 얘를 찍고 컴마 넘 디짓 몇 자리까지 표시할 거냐 정수로 구할 거예요. 정수는 소수 이하의 숫자가 없으니까 여기에 0 써주시면 되고 괄호 닫고 엔터 하면 이렇게 소수 이하의 숫자가 없는 정수 형식으로 반올림 된 걸 볼 수 있어요. 또 여기 해볼까요? 1000의 단위로 구하라. 이렇게 1000의 단위로 구할 거예요. 는 라운드 넘버는 숫자 찍고 컴마 1000의 단위까지 구할 때는 소수점 위에서 반올림 할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1000의 단위는 1, 10, 100, 1000 동그라미가 3개죠? 그러니까 3 써주고 괄호 닫고 엔터 하면 이렇게 1000의 단위까지 구한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라운드 업 한번 볼게요. 라운드 업은 올림해주는 함수예요. 쓰는 방법은 라운드랑 똑같아요. 올림한 숫자 찍고 표시할 자릿수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는데 라운드가 5 이상만 올렸다면 라운드 업은 1 이상은 다 올려요. 0 빼고 뒤에 숫자가 있다면 다 올려줘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한번 보시면 소수 이하 3자리까지 구하시오. 소수 이하 4자리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3자리까지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 번째 자리에서 올림할 거니까 이 9를 올릴 건데 9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요. 그래서 6, 7, 9가 돼요. 반올림도 9를 올릴 건데 5 이상이니까 6, 7, 8이 6, 7, 9가 됐죠? 여기랑 여기는 똑같은데 여기가 조금 달라요. 여기 한번 볼게요. 100의 단위까지 구하시오 해서 1, 10, 100 여기까지 구할 거예요. 그러면 10의 단위에서 올려야죠. 그럼 여기 10의 단위를 보면 4죠. 4는 5보다 작으니까 그냥 버려요. 반올림에서는
4는 버려요. 그래서 얘가 버려져서 12300, 12300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올림에서는 4도 올려줘요. 숫자가 있으면 다 올려줘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배그 단위까지 구하려고 10의 자리, 여기 10의 자리는 4죠? 4를 얘는 올려줘서 1240, 1240이 이렇게 된 거예요. 반올림 할 때는 여기 10의 자리에 있는 4를 버렸기 때문에 12300, 12300이 됐지만 올림은 여기에 있는 4도 올려줘서 124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올림과 올림할 때는 이 부분이 결과가 조금 달라요. 여기 같이 한번 해보죠. 는 라운드 업 하시면 여기 있고 수를 올림합니다 되어 있죠. 더블 클릭하시고 반올림할 숫자 얘 찍고 컴마 넘 디짓 몇 자리까지 표시할 거냐 배그 단위로 구하시오. 배그 단위는 여기 소수점 위로 올라와서 1, 10, 100 여기까지 구할 거예요. 소수점 위로 올라왔으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배그 단위에는 숫자가 2개 있으니까 뒤에 2 붙여주면 되겠죠.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올림 했을 때는 12300이었는데 올림하면 12400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라운드 업은 뭐든지 올려줬다면 라운드 다운은 내려줘요. 그래서 여기 6, 7, 8, 9가 있어도 그냥 다 버려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 반올림 했을 경우 소수 이하 3자리까지 구하시오 해서 이렇게 할 때 4자리에서 반올림 해야 하기 때문에 9가 올라가서 6, 7, 8이 6, 7, 9가 됐죠? 근데 내림을 하면 9가 있지만 그냥 버려요. 그래서 6, 7, 8이 그대로 6, 7, 8이 되는 거예요. 반올림 할 때는 6, 7, 9, 0이 됐다면 버림할 때는 6, 7, 8 그대로 그냥 뒤에 있는 걸 버려요.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이 반올림과 내림의 차이점이에요. 그렇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만들면 되고요. 여기 한번 같이 풀어보죠. 라운드 다운 하면 내림합니다 되어 있고 원하는 숫자 얘 찍고 컴마 소수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하고 싶으니까 소수 이하라고 했죠? 이하 뒤로 올 때는 마이너스 안 붙여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안 붙여도 되고 2자리까지 구하시오 했으니까 2만 써주면 돼요. 괄호 닫고 엔터. 그렇게 해서 소수 이하 2자리까지 구할 거라서 소수 이하 3번째 자리 8을 버림하고 그냥 6, 7만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키보드에 딜리트 키로 지울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해서 충분히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연습하신 후에 옆으로 넘어오세요. 이번엔 int 함수 한번 배워볼게요. int 함수는 정수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인티저라는 단어가 정수를 의미하는데 그 앞에는 세 단어를 가져온 것 같아요. int. 그래서 여기 보시면 1과 마이너스 1은 이 수 자체가 정수예요. 그래서 int하고 이 수를 찍어주면 자기 자신이 나와요. 정수니까. 정수는 자기 자신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걸 실수라고 하죠. 이런 실수를 이렇게 정수로 나타내 줄 거예요. 그러면 int하고 얘를 이렇게 찍어주면 소수점 아래가 버려지고 1 이렇게 실수가 정수로 나타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음수로 가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 1.4를 정수로 나타내면 왠지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가 되죠. 왜 그러냐면 int는 작은 정수로 바꿔주기 때문이에요. 가장 가까운 작은 정수. 마이너스 1.5를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 이쯤이겠죠? 아마 이 그래프일 거예요. 얘가 정수로 바뀔 건데 얘랑 가까운 정수가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작은 정수로 바꿔줄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6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 이쯤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정수 중에 작은 정수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양수로 1.5면 1과 2 사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와 가까운 정수는 1과 2가 있는데 작은 정수 1과 2 중 작은 건 1이죠. 그래서 1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한번 해볼게요. 1이라는 숫자는 자기 자신이 정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올 거예요. 는 int하고 넘버는 정수로 만들고 싶은 숫자 찍어주면 돼요. 얘를 괄호 닫고 엔터하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고 얘는 음수죠. 는 int 하면 그대로 괄호 닫고 엔터하면 음수 그대로 나와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숫자 자체가 정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나온 거예요. 이제 여기 실수죠. 소수점 이하가 있는 실수 얘를 정수로 만들어 볼게요. 는 int 하고 이 숫자를 찍고 괄호 닫고 엔터 하면 소수점 아래 버리고 가장 작은 정수 1과 2 사이에 있는데 1 작은 정수 1이 됐어요. 얘도 해보죠. 는 int 하고 얘를 찍고 괄호 닫고 엔터 하면 마이너스 2가 됐어요. 마이너스 1.4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 이쯤에 있는데 둘 중에 작은 정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는 int 하고 숫자 찍으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데 작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괄호 닫고 엔터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연습하시고 옆으로 넘어오세요. 이번엔 트런스 함수 한번 배워볼게요. 트런스 함수는 버림하는 함수예요. 트렁케이트라는 단어가 끊다, 자르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나온 단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면 첫 번째 인수에 숫자를 넣고 두 번째 인수에 넘디짓 몇 자리까지 표시할 건지 자릿수를 넣는 거예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면 트런스하고 넘버 버림할 숫자 이거 찍어주고 두 번째 인수 넘디짓 몇 자리까지 표시할 거냐 했더니 1이라고 했어요. 얘는 소수 이하 4자리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리만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버림이니까 한 자리 빼고 2, 3, 4 자리는 그냥 없애버려요. 그래서 결과가 1, 2, 3, 4, 5.6이 될 거예요. 이렇게 1, 2, 3, 4, 5.6 이 뒤에 있던 7, 8, 9를 그냥 버림한 거예요. 이게 트런스 함수 버림하는 함수예요. 이것도 한번 보죠. 얘는 트런스 이 숫자를 버림할 건데 몇 자리까지 할 거냐 0이라고 표시했죠. 소수 이하 숫자가 없어요. 0 이거는 정수 형식이죠. 엔터 눌러보면 소수 이하 없어요. 6, 7, 8, 9를 그냥 버렸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트런스 함수는 우리 전에 배웠던 어떤 함수랑 비슷하죠. 이 앞에서 배웠던 라운드 다운이랑 비슷해요. 라운드 다운은 내림하는 함수였는데 숫자를 찍고 몇 자리까지 표시할지 써주면 그 이하 자릿수는 버려줬었죠. 여기 한번 보시면 라운드 다운하고 넘버에 내림할 숫자를 찍어주고 두 번째 넘디짓 몇 자리까지 표시할 거냐 한 자리까지 표시할 거다. 그러면 6까지만 표시하고 그 아래는 내림 없애줘요. 그래서 1, 2, 3, 4, 5.6이 되겠죠? 엔터 눌러주면 1, 2, 3, 4, 5.6 트런스 함수와 라운드 다운 함수는 쓰는 방법과 결과가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트런스 함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트런스 함수에 인수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인수를 보시면 이렇게 대괄호가 있죠? 대괄호가 있는 인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우리 방금 배운 방법에서는 인수 두 개를 다 썼어요. 인수 두 개를 다 썼어요. 근데 여기처럼 숫자, 넘버만 쓰고 이 뒤에 있는 넘디짓은 안 써도 돼요. 여기는 인수를 한 개만 쓴 예시를 보여드렸어요.
한번 안 써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정수가 있는데 트런스하고 넘버, 버림할 숫자 얘는 써줬는데 이 뒤에는 인수를 안 썼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0이 들어가서 정수로 나타내줘요. 지금 여기처럼 소수 이하가 없는 정수로 나타내줘요. 그래서 엔터 눌러보면 얘가 정수기 때문에 그냥 정수 그 자체로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얘는 실수죠. 소수 이하 숫자가 있는 실수예요. 얘를 트런스 함수 사용해보면 트런스하고 넘버 얘를 버림할 거야. 그런데 넘 디짓 여기는 써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0이 들어가서 정수 형식으로 나타내 줄 거예요. 엔터 눌러보면 소수 이하 0.4가 있는 걸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1이 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숫자를 찍고 뒤에 안 써줬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0이 들어가서 소수 이하는 없앨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하면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수 이하는 버리고 정수 형식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음수도 한번 보시면 트런스하고 넘버 이 숫자를 찍어주면 여기 안 썼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0이 들어가서 소수 이하 0.4는 버리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런스 함수는 버림하는 함수인데 두 번째 인수를 안 써주면 기본적으로 0이 들어가서 이렇게 소수 이하가 없는 정수 형식으로 바꿔줘요. 방금 이 방법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인트 함수랑 비슷하죠. 인트 함수는 작은 정수로 바꿔주는 함수인데 이렇게 소수 이하가 없는 정수로 만들어줬어요. 트런스 함수도 이렇게 소수 이하가 없는 정수로 만들어줘요. 근데 둘의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양수일 때는 비슷해요. 소수 이하가 없는 정수 형식으로 나타내 주는데 음수일 때가 조금 달라요. int는 작은 정수로 나타내 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4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있죠. int는 작은 정수로 바꿔주기 때문에 작은 정수인 마이너스 2가 이 결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트런스 함수는 그냥 버림하는 함수예요. 소수 이하는 그냥 버려요. 그래서 그냥 이 소수 이하만 버리고 이 여기 정수 부분만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예요. 이 음수 부분이 다르죠? int는 작은 정수로 나타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나왔고 트런스 함수는 소수 이하를 그냥 버리기 때문에 이거 버리고 마이너스 1만 남긴 거예요. 트런스 함수는 인수의 대괄호가 있기 때문에 이 인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두 인수를 다 썼을 경우에는 이렇게 라운드 다운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인수를 안 썼을 경우에는 이렇게 int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주의할 점은 음수일 때의 결과가 int와는 좀 다르다는 것,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내려가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우리 먼저 배웠던 거 트런스 함수에 인수 2개 들어가는 거 해볼게요. 는 트런스 하면 트런스 여기 있고 지정한 자릿수만을 소수점 아래에 남기고 나머지 자리를 버립니다. 지정한 자릿수 이 숫자만큼 남기고 나머지는 버릴 거예요. 더블 클릭하고 숫자 이거 찍고 넘버 했고 컴마 넘 디짓 몇 자리까지 표시할 거냐. 우리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만 표시해 볼까요? 그러면 2 해주고 괄호 닫고 엔터 하면 소수 이하 두 자리 6, 7은 그대로 표시하고 8, 9는 버림해서 없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소수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트런스 하고 넘버 얘 찍어주고 컴마 우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볼까요? 1, 10, 100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서 300이라고 남기고 싶어요. 그러면 소수점 위로 올라왔으니까 뭘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붙이고 100의 자리까지 표시할 거면 300이 되죠? 그러면 0이 몇 개예요? 0이 2개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2 써주고 괄호 닫고 엔터 하면 300 됐죠? 소수 위로 올라가고 0이 2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소수 위로 올라가고 0이 2개가 돼서 1, 10, 100, 100의 자리까지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음수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숫자만 넣고 자릿수는 안 넣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여기 해볼게요. 는 트런스 하고 넘버 얘 찍고 이건 대괄호니까 안 써도 돼요. 그냥 안 쓸게요. 괄호 닫고 엔터 하면 이 넘 디짓에 기본적으로 0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정수로 바꾼다고 했죠? 소수 이하 자릿수를 다 버려요. 그래서 1이 된 거예요. 여기도 한번 해보죠. 는 트런스 하고 숫자 찍고 그냥 괄호 닫고 엔터 하면 소수 이하 버렸어요. 1이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음수도 한번 해보죠. 는 트런스 하고 숫자 찍고 괄호 닫고 엔터 했더니 소수 이하 0.4 없어지고 그대로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여기 충분히 연습하시고 다 하신 분들은 뒤에 있는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 문제 부분 탭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에 세 번째 화살표 이렇게 눌러서 탭을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라운드 함수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있고 문제는 여기 있어요. 라운드 문제 탭 눌러주시고 문제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전월 판매 금액 여기에 전월 판매 금액을 구할 건데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으로 구할 거예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아마 차 종류인가 봐요. 여러 가지 차가 있는데 구기자차의 가격은 26,500원이고 전달에 132개가 팔렸네요. 그러면 구기자차의 전월 판매 금액은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 해서 전달에 총 얼마가 팔렸는지 구할 수 있네요. 그렇게 구할 거고 버림하여 만원 단위까지 구하시오.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건데 얘는 1, 10, 100, 1000, 3000원 단위까지 있는데 만원 단위까지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9만원. 그래서 이렇게 곱한 후에 라운드 다운 버림해서 만원 단위로 구하라. 이렇게 풀어볼 거예요. 우선은 계산 먼저 해볼게요. 계산할 거니까는 써주고 전월 판매 금액은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이라고 했으니까 가격 이거 찍고 곱하기 전월 판매량 이거 찍고 엔터 해주면 두 값을 곱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계산하실 때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는 구기자차의 전월 판매 금액을 구하고 싶으니까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을 찍어 주셔야 돼요. 보통 여기에 1번, 여기에 2번 문제가 오는데 1번, 2번은 이렇게 한 칸씩 찍어주는 경우가 많고요. 3번, 4번, 5번, 6번에는 이렇게 영역을 통으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전체를 잡아야 할지 한 칸씩 잡아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계산은 끝냈고 이렇게 했더니 1, 10, 100, 1000, 8,000원 단위까지 나왔네요. 그런데 버림하여 만원 단위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9만원 이렇게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8,000원은 버리고 9만원은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라운드 다운 버림하는 함수 쓸 거니까 더블 클릭하고는 뒤에 찍고 라운드 다운 여기 있네요. 내림합니다. 버림이나 내림이나 같아요. 라운드 다운 쓰고 넘버는 내가 계산한 것 이것들이니까 이 뒤에 찍고 컴마 해주면 넘버에 이 숫자가 들어갔고 넘 디짓 몇 자리까지 표시할 거냐 만원 단위까지 표시할 거다. 그런데 만원 단위는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천 단위 구분 쉼표고 소수점은 여기 있어요. 1의자리, 10의자리 여기가 소수점이고 이 빛이 소수 이하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가죠. 그런데 소수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뭘 붙여줘야죠? 마이너스 붙여주고 최종 결과에 동그라미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4 해주면 만원 단위까지 구할 수 있어요. 엔터 이렇게 하면
소수 위로 올라왔으니까 마이너스, 최종 결과의 동그라미가 4개니까 만원 단위, 일십, 백, 천만, 9만원까지 잘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마법사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라운드 다운 찍고 여기 마법사 눌러주시면 아까 계산한 식이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일십, 백, 천, 8,000원까지 구해졌죠. 8,000원.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4 해서 소수 위로 올라와서 공을 4개 만들어라. 1, 2, 3, 4, 4개 만들어라 했더니 8은 버리고 9만원까지 이렇게 나타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법사에 들어오면 이 과정까지 볼 수 있어요. 확인 누르면 결과가 잘 됐고 채우기 핸들로 끌어볼게요. 이렇게 끌면 나머지들도 만원 단위까지 잘 나온 걸 볼 수 있고 정답이랑 결과도 맞네요. 여기 이렇게 잡으시고 지우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지울 때는 키보드에 보시면 여기 딜리트 이거 누르면 지울 수 있어요. 지우시고 하나 풀고 채우기 핸들 해보시고 잘 되시면 이 옆에도 비슷한 문제 있어요. 라운드 다운 해서 여기에 푸시고 옆에 비슷한 문제 다 있으니까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잘 되시면 아래로 넘어오세요. 이제 두 번째 문제, 급여의 전체 평균을 구할 거예요. 급여의 전체 평균을 여기 구할 거고 반올림하여 1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 했네요. 라운드와 에버리지 함수를 썼어요. 급여의 전체 평균, 급여 여기 있는데 얘네들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쓸 거고 라운드 반올림하는 함수죠. 반올림해서 100원 단위까지 일십, 백 이렇게 구할 거예요. 한번 해보죠. 평균을 먼저 구해야 하니까는 AV 해서 에버리지 인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을 구할 거고 누구의 평균을 구할 거냐? 급여 시간당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급여 시간당. 여기에 숫자들만 이렇게 잡고 엔터 하면 여기에 있는 숫자들의 평균을 이렇게 구했고 지금 보시면 50원 단위까지 표시되어 있는데 반올림하여 100원 단위까지 구하고 싶어요. 100원 단위까지. 그러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5가 올라가서 800원이 돼야겠네요. 한번 해보죠. 에버리지 앞에 찍고 라운드 이렇게 하면 라운드의 첫 번째 인수 반올림할 숫자에 이 에버리지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에버리지 함수 뒤에 컴마 하면 이만큼 에버리지 괄호 열고 닫고가 넘버에 들어가고 이제 이 뒤에 넘 디짓 몇 자리까지 표시할 거냐 써주면 되는데 1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소수점이 여기 있어요. 소수점 위로 올라갔으니까 뭘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붙이고 100원 단위 300원 여기 있죠? 300원에는 동그라미가 몇 개죠? 2개.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라운드 함수 한번 들어가 보죠. 라운드 찍고 마법사 누르면 에버리지 평균으로 구한 값이 이렇게 10의 자리까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원 단위까지 구해야 돼요. 1, 10, 100 이렇게. 그래서 100원 단위는 소수점 위로 올라왔으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동그라미가 2개니까 2 해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5가 올라가서 800원이 된 거예요. 750원이 800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또 옆에 연습 문제 있으니까 풀어보시고요. 이번엔 구성비를 구할 거예요. 여기에 구성비를 구할 거고 CD 판매량 나누기 CD 판매량의 합계로 CD 판매량은 여기 있네요. 이 여러 가지 앨범들의 판매량이 여기 있는데 이 각각 CD의 판매량의 합계 전체 판매량 중에 얼만큼을 차지하는지 구성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나 2집이 이만큼 팔렸는데 이 양은 전체 중에 얼마인지
그 비율을 구하고 싶은 거네요. CD 판매량은 이거 찍어주면 되고요. CD 판매량은 합계를 구해야 하니까 sum, 합계 구하는 함수죠. sum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합계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우선은 계산 먼저 해볼게요. 는 판매량은 찍으면 되니까 나중에 하고 sum 함수 써서 CD 판매량은 합계 먼저 구해볼게요. 는 sum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더블 클릭하고 누구의 합계를 구하고 싶냐면 CD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CD 판매량 전체 이 숫자들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괄호 닫고 엔터 하면 얘네들의 합계를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sum 이게 이만큼 구한 거예요. 그래서 sum 앞에 이걸 넣어줘야겠죠? 더블 클릭하시고 sum 앞에 찍고 CD 판매량 이 줄에 있는 CD 판매량 이거 찍고 나누기는 키보드에 슬래시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나누기 얘네들의 합계 엔터 이렇게 된 거예요. 0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여기 자리가 좁아서 그래요. 이거 자릿수 늘림 이거 눌러주면 이렇게 소수 이하 자릿수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D 판매량 나누기 CD 판매량을 합계 이렇게 구했어요. 이만큼 했고 썸도 했고 이제 그 구한 결과값에 반올림하여 라운드로 반올림 할 거죠. 그렇게 해서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여기 보시면 소수점 여기 있고 소수 이하 하나 두 자리까지 표시할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까지 있는데 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5가 올라가서 0.4가 0.5가 됐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는 뒤에 찍고 라운드 하고 반올림하고 싶은 숫자는 이 계산한 결과 얘네들이 되고 초록색 괄호 뒤에 찍고 컴마 넘 디짓 몇 자리까지 표시할 거냐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표시할 거예요. 소수점 뒤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안 붙여도 되죠. 그리고 몇 자리까지? 두 자리까지 2만 써주면 돼요. 2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0.9가 잘 나왔네요. 어떻게 됐는지 라운드 함수 한번 가볼게요. 라운드 찍고 마법사 가보면 이 CD 판매량 나누기 CD 판매량의 합계가 여기 이렇게 들어갔고 이런 숫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구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이 자리까지 구할 건데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겠죠? 그래서 9가 올라가서 0.8이 0.9가 된 거예요. 이렇게 반올림을 했네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채운 후에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결과에 이렇게 두 자리까지 표시되죠?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자릿수 줄임 눌러서 이렇게 예시가 있을 때는 예시의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간단히 풀어볼게요. 는 CD 판매량 합계 먼저 구해야 되니까 sum하고 CD 판매량들 잡아주고 엔터 하면은 얘네들의 합계 구했고 이제 여기 해줄게요. 이 줄에 있는 CD 판매량 찍고 나누기 엔터 해주면 이만큼 구했고 얘를 이제 라운드 할 거예요. 라운드 하고 반올림할 숫자는 이 계산식이고 몇 자리까지 표시할 거냐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니까 2 괄호 닫고 엔터 해주시면 끝났네요. 그런데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둘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면 G32 나누기 이 영역 여기는 잘한 것 같고 밑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여기 나누기 여기 그런데 초록색 영역이 따라서 내려왔어요. 여기 빈칸을 잡으면 안 되죠? 여기 마지막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나누기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계산식을 복사했는데 복사할 때
이 CD 판매량이 같이 내려오는 건 맞죠? 이렇게 했을 때 얘 파란색 내려오고 얘도 내려오고 얘도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초록색 합계를 구할 전체 영역까지 같이 내려오면 안 되죠. 그게 잘못됐네요. 이 부분이 내려오지 않게 하려면 어떡하죠? 우리 제일 처음에 절대참조 배웠었죠? 여기 제일 앞으로 가면 기초에서 절대참조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게 했었죠? F4 눌러서 이걸 해줘야 돼요. 이걸 해줘야 라운드 여기 숨어있네요. 이걸 해줘야 이 초록색 부분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F4는 키보드에 여기 있어요. 이거 이용해서 해보죠. 여기 더블 클릭해서 얘는 이 파란색은 같이 움직여도 되니까 그대로 두고 이 초록색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죠. 얘네들 여기에 놓고 키보드에 F4 누르면 여기에만 절대 참조가 되고 또 여기 찍고 F4 누르면 이렇게 모두에게 절대 참조가 돼요. 그리고 엔터 누른 다음에 얘를 다시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끌면 여기 두 번째 거 한번 보죠. 얘가 이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냐? 세 번째 거도 해보면 얘가 이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냐? 초록색 위치 바뀌지 않죠? 마지막 거도 해보죠. 얘가 이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냐? 절대 참조가 잘 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나왔었네요. 참조하고 싶은 영역, 얘는 같이 움직일 거니까 상대 참조로 그대로 두시고 여기 합계를 구할 영역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야 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정답이 있으니까 틀렸구나를 금방 알았지만 시험 볼 때는 깜빡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꼭 시간이 남으시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런 경우에 영역이 잘 잡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 문제는 어려웠으니까 다시 한번 같이 풀어보죠. 여기 잡고 딜리트로 지우고 우선 CD 판매량의 합계는 sum하고 합계 구할 때 이 영역이 절대로 바뀌면 안 되니까 F4 해야 했죠. 이 영역 잡고 바로 F4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하면 두 번 안 해도 돼요. 한 번에 모두에게 절대 참조가 붙어요. 이렇게 하고 엔터 하면 합계를 구했고 혹 채워볼게요. 채웠을 때 여기 아래로 내려가도 여기 전체 영역 잘 잡고 있죠. 썸은 잘했어요. 이제 CD 판매량 찍고 나누기 엔터 해서 이 계산식까지 잘 구해줬고 얘를 라운드로 반올림 할 거예요. 라운드 하고 숫자는 이 계산식이 되고 컴마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표시할 거다. 소수점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그냥 숫자 2만 써주면 되겠네요. 2 괄호 닫고 엔터 하면 끝났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옆에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다음 문제 전체 호텔 네티즌 평점의 평균 여기에 풀 거네요. 전체 호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호텔들의 네티즌 평점이 여기 있어요. 전체 호텔 네티즌 평점은 평균.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네요.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를 썼어요. 그리고 버림할 거예요. 버림할 거라 트런스 함수를 썼고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구할 거예요. 우선은 평균 구해 볼게요. 는 AV 하고 숫자를 쓸 건데 누구의 평균을 구할 거냐? 전체 호텔의 네티즌 평점을 구할 거예요. 전체 호텔의 네티즌 평점 괄호 닫고 엔터 하면 이 영역의 평균을 구했고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가 소수점이 안 보이고 있죠? 지금 이 작업은 안 하셔도 되는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수 이하 여러 자릿수까지 있는데 이거를 트런스 함수를 이용해서 버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거예요.
소수 이하 자릿수가 많은데 이렇게 3.5까지 구할 거예요. 에버리지 앞에 찍고 트런스 하고 첫 번째 숫자에 에버리지 평균 결과가 들어가고 컴마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어요. 소수점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안 해줘요. 그냥 쓰면 되고 한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1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결과 예시가 있으면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했죠. 결과에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되니까 한 자리로 만들어주죠. 자릿수 줄임 눌러서 한 자리까지 이렇게 트런스 함수가 어떻게 동작했는지 마법사 한번 들어가 보죠. 트런스 찍고 마법사 누르면 에버리지 함수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할 거다 했으니까 여기 한 자리까지 표시할 거고 그 뒤에 있는 375는 그대로 버렸어요. 그래서 3.5가 잘 나온 거네요. 이번에 시간당 강사료를 구할 거예요. 여기에 시간당 강사료를 구할 거고 수강 인원이 10명대이면 만원, 20명대이면 2만원, 30명대이면 3만원으로 구할 거예요. 이 수강 인원에 따라 강사료가 바뀔 건데 추주와 인트 함수를 쓰라고 했네요. 좀 복잡한 문제예요. 수강 인원을 보고 30명대인지 10명대인지 20명대인지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1, 2, 3을 뽑아야 돼요. 1, 2, 3을 뽑은 후에 추주 함수가 어떤 값이 1이면 뭐를 출력하고 2면 뭐를 출력하고 그렇게 되죠. 1, 2, 3일 때마다 어떤 값을 출력해라. 그렇게 되니까 이 수강 인원을 가지고 1, 2, 3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10의 자리까지 필요하니까 이걸 10으로 나누면 3, 1, 3, 1, 2 이렇게 나오겠네요. 한번 해보죠. 는 수강 인원 나누기 10 이렇게 하면 3.7 우선 10의 자리만 뽑아냈어요. 이렇게 한번 채워보죠. 이렇게 하면 3, 1, 3, 1, 2 3, 1, 3, 1, 2 됐죠?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내면 안 돼요. 이거를 정수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int, 정수로 만들어주는 int 함수를 쓰는 거예요. 이 계산식 앞에 찍고 int 하면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했죠. int 하고 괄호 닫고 엔터 하면 int 함수 한번 가보죠. 이 계산식의 결과가 3.7이었는데 3이라는 정수로 인티저 함수가 만들어준 거예요. 3. 얘를 채워보죠. 이렇게 했더니 3, 1, 3, 1, 2 3, 1, 3, 1, 2 잘 나왔죠? 이렇게 정수로 구해줬어요. 그럼 이제 choose 할 수 있는 거예요. int 함수 앞에 찍고 choose 이렇게 하고 추주는 쓸 게 많으니까 마법사 갈게요. 추주 찍고 마법사 가서 계산식 여기 왔죠? 이 값이 1이면 뭐, 2면 뭐, 3이면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추주고 value 1이면 1만원이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1만 이렇게 하고 탭 누르면 자동으로 쌍따옴표 들어가고 여기 오류나는 건 얘의 결과는 3인데 아직 3의 값이 없어서 그래요. 순서대로 써보죠. 2만원 탭 3만원 탭 3의 값이 들어가니까 잘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1, 2, 3 그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확인. 그래서 채우기 핸들로 채워보면 30명대는 3만원, 10명대는 만원, 3만원, 만원, 2만원 이렇게 잘 됐네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우선은 이 수강 인원을 10으로 나눠서 3.7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int를 이용해서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정수 3을 만들어줬고
추주를 이용해서 그 값이 1이면 1만원, 2면 2만원, 3이면 3만원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지우고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이런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이런 함수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예제가 많이 있고요. 트런스나 인트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함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제가 2개밖에 없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함수들은 지우고 연습하고 충분히 연습을 하세요.